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장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도 뭐 현재 시간 기준해서 4,000포인트를 여전히 깨지 않으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포인트보다는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온 뒤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저번 주 한 수요일부터 조정이 나올 때 좀 조정이 3일? 일주일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는지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심지어 어제 월요일까지 상승을 해주고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또 모르죠. 저는 좀 조정이 와서 속도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내일 오늘 조정받은 만큼 또 올라가서 뭐 하루에 지금 지수 포인트가 100% 올라가는 건 우스우니까 뭐 갑자기 내일 4100포인트 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수가 4000을 넘었다, 뭐 지수가 4100포인트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슬슬 지수가 4000포인트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종목과 주식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슬슬 이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 주식을 해오셨던 분들은 현재 지수 4000포인트에 그대로 내 계좌에 녹아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내 계좌에는 지수 한 3000포인트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만큼 괴리율이 굉장히 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방원 아니면은 반도체가 없었으면 이 4000포인트까지의 시장을 제대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퀄컴이 AI 칩을 개발을 공식화했어요. 퀄컴이라는 회사는 제가 물론 오늘 아침 서경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레벨업이니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퀄컴이라는 회사는 AP 칩이라고 하는 휴대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모바일 칩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되게 유명해요. 스냅드래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삼성의 엑시노스가 이제 잘 안 될 때 이 삼성이 퀄컴에다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퀄컴 칩을 써서 갤럭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데 오늘 일간지라든지 모든 경제 뉴스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퀄컴이 AI 칩 개발을 공식화해서 엔비디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에 기반한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팩트가 맞았다면 퀄컴이 어저께 11%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는 떨어졌어야죠. 근데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해서 그냥 AI는 인공지능이야, 챗 GPT야, 앞으로 뭐 로봇을 대신할 거야, 그게 아니라 AI는 지금 어떻게 딱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냐면 학습 파트와 추론 파트를 구분하셔야 돼요. 학습 파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똑똑한 놈을 데려다가 도서관에 집어넣는 거예요. 도서관에 집어넣어서 모든 정보를 이 학습을 다 시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컴퓨터니까. 추론은 뭐냐? 이 학습된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스를 빠르게 쪽쪽 뽑아주는 애가 추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습 시장이 시장 규모가 클까요? 아니면 요거 정보를 빨리빨리 빨아들이는 이 추론 시장이 클까요? 지금 시장 전문가 예상에서는 이 추론 시장이 학습 시장보다 10배가량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의 AI 칩은 어디냐? 학습이 아니라요, 추론입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디냐? 학습입니다. GPU를 돌리니까. 그래서 막 GPU가 녹아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학습과 추론의 이 경계를 꼭 구분을 하시고 절대로 퀄컴과 엔비디아가 뭐 경쟁 상대다 이게 아닙니다. 아예 파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음식점인데 얘는 한식이고 얘는 양식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퀄컴 얘기를 왜 꺼냈냐? 자, 퀄컴이 여기서 추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추론을 빠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퀄컴이 잘하는 건 시스템 반도체지만
요걸 빠르게 땡겨오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요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필요한 건 뭐냐? D램.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그러면 퀄컴조차도 AI 칩의 개발을 공식화하면 수혜받는 데는 D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재다. 네. 그럼 오늘 주가가 왜 떨어졌냐?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건 AI가 버블이다. AI 아직 뭐 이제 끝물이다. 뭐 옛날 닷컴 버블 때 뭐 그런 느낌이다. 아니라는 거죠. 퀄컴조차도 이제 AI 칩 출원 쪽에 들어온다라는 건 약으로 따지면 한 2회 말, 3회 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고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 같아요. 한국과 미국 양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준비되어 있다. 한국 너네만 도장 찍으면 돼. 거의 끝났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아니다. 아직 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갈 길이 멀다 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조차도 아직은 어렵다. 에이펙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주춤한 이유도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협상에 대해서 좀 유리한 고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피해가 되지 않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3,500억 달러를 지출을 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만 볼 수 있죠. 실시간은 다 조정 나옵니다. 미국, 홍콩,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다만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4,000포인트 찍었다가 잠깐 내려오고요. 미국의 선물지수 S&P 500과 나스닥도 약세를 보이는 거 보면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오늘 새벽 상승한 만큼 내일 새벽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가 조금은 좀 깨림칙해요. 오늘도 시장은 조정은 나오지만 막 이렇게 무서울 정도의 가격 조정은 아닌데 외국인들의 이 매도 폭탄이 조금은 셉니다. 오늘은. 예, 제가 지금 한 3시 9분 정도 지났는데 현물이 일단 1조 5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다 쏟아내는 걸 개인들이 흡수해가고 있고, 선물에서는 기관이 흡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쪽에서 기관이 흡수해가서 조금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세다라는 건 아마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보고서 외국인들 많이 파네, 이제 단기 고점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수급 상황은 영 탐탁치 않다. 제 이거 약간은 좀 제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수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강세 업종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어제죠. 2차전지가 다같이,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건 2차전지가 다같이 올라가는 건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2차전지 내에서 어떤 놈이 실한 놈이고 어떤 놈은 그냥 냄새만 풍기는 놈인지 구분을 해줄 거다 시장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차전지 셀업체보다는 ESS 쪽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어요. 이거를 일례를 들면 오늘 삼성 SDI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을 거라고 누구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입장에서 오늘 좀 조심스럽게 지켜는 봤는데, 실적이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삼성 SDI가 폭주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한 2% 갑자기 양봉 전환을 했는데 왜 이러지? 예상보단 실적이 좋았나? 하고 막 뒤져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삼성 SDI가 오늘 마감이 한 10%, 8% 상승으로 마감이 질 텐데 ESS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컨콜에서 ESS 우리 많은 투자하고 있고, LG엔솔을 당장은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ESS 쪽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가 선두주자다. 이유는 뭐냐? 전고체 배터리를 할 수 있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로봇에 탑재돼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건전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삼성 SDI. 그것 때문에 오늘 매출이 엄청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라갔고요. S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거 좀 지켜보자. 요거 좋다.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뭐 한선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 미코, GNC 에너지 이런 것들 좋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눌러줄 때마다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갔고요. 인터넷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이버는 좀 덜 갔지만 카카오가 챗 GPT가 탑재되는 게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다수 분들이 사용하는 챗 GPT가 카카오에 들어온다면 저는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주가는 좀 눌림목에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특이업종은 유리기판입니다. 반도체가 오늘 다 조정이 나왔거든요. 약세업종 보면 반도체가 다 조정이 나왔어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어제부터 소부장은 안 좋은 거 오늘 쭉 연속적으로 안 좋았는데 유리기판 너네만 안 갔지? 하면서 좀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는 모멘텀, 그러니까 매기가 있기는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은 있는데 저는 반도체 기판 쪽 할 거면 그냥 기존 PCB 기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아직 너무 먼 얘기입니다. 아직 뭐 상용화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꿈과 희망으로 유리기판을 산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약간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크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반도체 오늘 약했고요. 보시면 조선, 조선기자재, 자동차 요 두 개의 업종이 약세 업종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다? 한미 간의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양측 간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가장 협상이 타결되고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조선이고요.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동차도 뭐 키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조선주들은 좀 많이 빠지는데 자동차는 1% 내외로 빠진다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더 이상 빠지기도 힘들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마지막 정리 멘트는요, 지수가 4,000을 넘어가든 3,900으로 다시 되돌림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을 잘 살펴보시면서요, 업종별 순환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잘 체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의 흐름만 잘 따라가 주신다면 내일 뭐 2차전지 갈 거야 뭐 시기를 맞출 수는 없지만 메인스트림에 있는 테마들을 한 종목씩 담아만 놓는다면 그 순환매를 잘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세장에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에 절대로 소외되지 마시고 절대로 포모 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제가 레벨업 정말 성의 있게 찍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